네, 이번 주 마지막 이수연의 애프터입니다. 오늘이 끝나면 이제 증시는 연말에 단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좀 조정이 세게 나옵니다. 아시아 증시가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증시만 이렇게 1%, 2%대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는 장중 2,400, 코스닥은 670포인트 이탈했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현 선물 시장 전부 다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390포인트 현재 터치하고 지금은 저점에서 8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물 출회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죠. 코스닥 아침에 그래도 잠깐 플러스권이었는데 금세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에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오늘자 그려갑니다. 667선 현재도 일종 저점 구간 거래되고 있고요. 2.26%대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 반등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낙폭 과대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가 좀 이렇게 급락하는 원인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장 증시가 급락한 급락의 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고요. FOMC발 쇼크라고 이제 뉴스 제목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죠. 점도표에서 확인이 됐고 이제 트럼프 차기 정부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인데 그 전에 미국 정부에서 예산안에서 협업을 못했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까지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반도체주가 계속 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마이크론 실적 우려 때문인데 그동안 기대가 너무 컸던 때문인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에서 실망감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 IB들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줄하향했고 국내 반도체 투톱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도 지금 증시의 압박 요인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고요. 글로벌 자금 달러 자산 선호 현상 강화될 거다. 그러니까 강달러세가 계속 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주변국도 부담입니다. 사실 달러뿐만이 아니라 위안화랑 엔화에 대한 영향도 지금 원화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화도 약세지만 위안화도 약세고, 일본도 물가는 높아지는데 얼마 전에 금리를 동결해버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도 국내 증시에 압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NH투자증권 쪽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주요국 올해 증시 등락률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30%대 상승을 기록하고 대만 각권, 독일 닥스,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상하이까지 전부 다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21%나 하락률을 올해 기록을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바닥인 줄 알았지만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 연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내수도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 리스크, 미국 리스크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문매 맞고 있죠. 거기다가 국내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 시장 혹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NH투자증권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한 구간인데 아무 것이나 사는 게 아니라 내수주와 배당주 쪽에 관심을 맞춰보자. 음식료, 화장품, 수출주죠. 유통, 의류, 그리고 은행, 증권 같은 밸류업까지 업종을 좀 구분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시기가 조금 더 오래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라는 표현도 했고요. 이것은 개인 투자의 판단에 좀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오늘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밸류업 ETF의 수익률이 지수 대비해서 더 월등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웃퍼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금융주 총 환원율이 50%가 넘으니 밸류업 그 안에서도 금융주가 지금 시장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고,
종목은 분류를 했습니다.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해봤고 사실 이 네 가지 종목이 이번 주에 지수가 좀 떨어질 때 외인 기관이 그래도 매수한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곧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에 대해서 좀 들어오는 자금이 연말에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면 고환율 수혜주로 제가 어제 수출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역시나 뭐 오늘도 수출주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어제 신고가 갔다가 오늘은 약간 조정받는 흐름인데 여전히 단기 이평선 위에 놓여있는 흐름이고요. 화장품 쪽도 고환율 플러스 중국 수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향으로 수출 파이가 많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나 VT, 코스맥스, APR도 이번에 미국 시장 진출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죠. 이러한 종목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도 사실 이번 주에 애프터에서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정말 잘 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오늘도 신고가를 썼고요. 여러 가지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오늘 잘 갑니다. 종목은 어제 태광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기자재단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1승으로 분류되고 1승도 태광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D 현대마린솔루션이나 현대힘스 그리고 딱히 모멘텀이 없는데 SK오션플랜트도 함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조선단이 지수의 방어주로서 정말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HJ중공업은 이 해군 MRO 사업 수주 성공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부터 보겠습니다. HJ중공업 지금 10%대 상승인데 사실 장중에 더 급등했을 때보다는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했습니다. 윗골이 달고 있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도 역시나 지수가 오후장에 조금 더 압박을 받으면서 함께 물량을 토해내는 흐름 나오네요. 기자재단도 보겠습니다. 기자재 안에서 SK오션플랜트가 8% 안팎의 강세, HD 현대마린솔루션도 7% 상승 이렇게 기자재단이 오후장에 계속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 이제 조금 더 탄력이 좋은 중소형 기자재 쪽으로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을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